15번입니다. 일단 뭐 전형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특별히 어렵다고 할 만한 스타일도 아니었고 전형적인 문제고, 저는 이 유형을 이제 거꾸로 가는 수열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나한테 이 A1이 아닌 정보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A1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수열이다 라고 해서 거꾸로 가는 수열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흔히 A1 가지고 A2 찾고 A3 찾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순방향이라고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 자체를 거꾸로 가는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방향을 역방향과 순방향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먼저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자, 그래서 중간에서 주어진 순방향은 반드시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 딱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한 거에서 벌써 체크 들어가야 되고, 전형적인 이런 거꾸로 가는 수열의 형태 좋고, 근데 여기죠, 여기서 A6과 A7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는 것은 얘네 둘을 놓고 보면 이렇게가 순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A6을 가지고 A7을 만드는 건 순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A7을 A6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 식은 A6에 대한 표현이 되고, 그렇게 해서 A6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딱 이 멘트에서 여기 지금 순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보가 주어졌네 라는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순방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주어지면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거든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풀어가는 과정이 좀 난잡할 수 있죠. 이거를 정리하면서 풀자니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정리를 안 하면서 손 가는 대로 풀자니 너무 헷갈리고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식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 연구 끝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그 방식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방식을 좀 필요하셨다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6을 가지고 H를 표현할 수가 있죠. 순방향으로서. 그러면 이 A6이 홀수인 경우냐 짝수인 경우라도 나눠서 H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딱 이렇게 여기서 첫째 항의 자연수인 거 체크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경우를 나누겠죠. A6이 짝수인 경우랑 A6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부터죠. 이걸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지 알 거예요. 이거 이렇게 경우 나눠놓고 여기서 내 맘대로 막 가지쳐가면서 풀고, 여기서도 가지쳐가면서 풀면은 여기서 풀다가 한참 풀다가 여기서 충돌이 나죠. 자리가 없네 하면서 어디로 가지 막 해서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잡이로 풀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헷갈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풀어가다 보면 푸는 사람 본인이 헷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자, 먼저 A6이 짝수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6이 짝수라고 한다면 이 A7은 2분의 1 A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A6이 되면서 A6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A6이 2가 나와요. 2는 짝수인 게 맞으니까 괜찮겠죠. 만약에 여기서 홀수가 나왔다면 버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챙길 건 챙겨주고 버려줄 건 버려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A6이 2인 걸 구했다.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A5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A5를 만들어 갈 때 이제 A5가 모인 경우 보통 이렇게 풀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막 가지 쳐가고 여기서 막 가지 쳐가고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A5가 모인 거를 두 가지로 바로 나누지 않아도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단 A5가 다시 짝수인 경우부터 들어가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끝까지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5가 홀수인 경우라고 써놓으면 풀다 보면은 여기 넘치죠. 여기 넘치니까 1이 삐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풀 거랑 또 충돌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만 해서 A5가 짝수인 경우라고 하면 다시 또 짝수니까 이 아래에 있는 규칙으로 A6이 나오게 되면서 A5가 4라는 거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 다음 A5가 홀수인 경우 여기로 가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끝까지 갈 건데 이때 이 카테고리가 나름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갈 거고 여기서 갈 거고 여기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 갈 때 계속 하나의 섹션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밑으로 가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다시 A5가 4가인 경우 이런 경우 다시 A4가 짝수인 경우가 있겠고 A4가 홀수인 경우가 있겠죠 또. 그런데 그건 미리 쓰지 않아요. 자, A4가 짝수라면 A4는 또 8이어야겠고 이 경우에도 A3이 짝수일 수 있고 A3이 홀수일 수 있죠. 그래서 A3이 또 다시 16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A2가 32가 될 수도 있고 또 홀수인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엔 다시 이 A2가 32인 경우에 대해서 A1이 짝수라고 한다면 64여야 되겠고 A1이 홀수라고 한다면 자, 홀수면 어떤 규칙이었죠? 요거죠. 그러니까 2의 A1제곱이 A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2의 A1제곱이 32가 되는 거기 때문에 A1이 5라는 걸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일단 A1 우리 지금 될 수 있는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은이라고 물어봤으니까 A1을 찾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A1 64랑 5라는 거를 구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돼요. 이 섹션이 끝났고 이 A3이 16이다라는 거에서 A2가 32인 경우와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A2가 홀수인 경우를 보게 될 텐데 A2가 홀수면은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수로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가리 된다. 그러면 A3이 16인 경우에서 봐야 될 것들 끝났다. 그럼 다시 어디로 오면 되죠? 여기다 치면 되죠. 이미 여기서 결론을 딱 내놨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해서 A3이 이제 홀수인 경우, 이건 짝수인 경우였으니까 A3이 홀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8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A3이 3인 걸로 가능하죠. 그럼 다시 여기서 또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A2가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로 나누는데 A2가 짝수라고 하면 6으로 가능하겠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A1들을 구해줄 수 있겠죠. 여기다 끝냈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A2가 홀수인 경우 볼 텐데 A2가 홀수라면 2의 A2제곱을 해서 3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또 자연수로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도 끝났죠. 이런 방식으로. 그럼 다시 지금까지 어디가 끝났냐면 A5가 4인 경우에서 A4가 짝수인 경우가 끝난 거예요. 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끝난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쭉 이렇게 뻗어서 A4가 홀수인 경우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쭉 뻗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 단도 잘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풀면서 정리도 잘 되는 이런 방식을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방식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지만 하여튼 이런 방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다. 계속해서 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5가 홀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런 경우니까 A5가 1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대로 자, 다시 A4가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가 있을 텐데 짝수인 경우부터 보면은 2여야 되겠고 그 다음엔 다시 A3이 짝수라고 하면 4겠죠. 그 다음에 다시 A2가 짝수라고 하면 8이겠고 그 다음엔 다시 A1들이 이런 게 가능하겠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더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2가 홀수라고 한다면 요거 2의 A2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A2가 2 이건 홀수가 아니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끝났고 여기다가 더 늘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3가 1일 수 있죠. 요거 2의 A3제곱이 2이면 되니까 1인 거, 홀수인 거 가능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제 A2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경우에 대해서 A1들이 이럴 수 있고 여기다가 더 붙여주면은 이번엔 A2가 이 2의 A2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0이 돼야 돼서 자연수가 아니게 되죠. 자, 그럼 일단 지금 A5가 1인 경우에 대해서 A4가 짝수인 경우가 싹 끝났죠. 이제 또
이렇게 이어붙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A4가 홀수인 상태로는 요거를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의 큰 섹션이 끝난 거예요. 뭐 A6이 짝수라고 한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A1들을 싹 다 찾아줬죠.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A6이 홀수인 경우도 들어가면 되겠고, A6이 홀수인 경우는 이제 구해보면 요걸 풀어주는 건데, 요거 푸는 것도 약간 조금 감이죠. 1이면 3 되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A6이 1인데, 그럼 지금부터 다시. 그럼 이만큼을 또 해야 되느냐? 아, 필요하다면 당연히 또 해야죠. 그런데 이런 문제, 이 거꾸로 가는 수의 문제를 풀 때 이 안 해도 될 부분은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이건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부분은 안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안 해도 될 부분을 알 수가 있느냐? 이미 이만큼 해오는 과정에서 똑같은 패턴이 보일 것 같은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얘가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전에가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를 해야 되죠, 우리 이제. 그런데 방금 하다 왔잖아요. A5가 1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전께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다만 여기는 A6이고 여기는 A5였으니까 A6부터 시작해서 A1까지 가려면 지금 여기 내놓은 결론들보다 한 단계를 더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딱 이 상태에서 뭔가가 계속 있을 건데 왼쪽에서 A5가 1일 때 정보랑 유사하겠구나. 그대로 흘러가겠구나. 대신에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왼쪽에서는 A5가 1일 때였고 지금은 A6이 1일 때니까 한 단계 더 봐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서 끝까지 갔을 때 16, 3, 4, 1까지가 가능하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저쪽 정보로 가져가면 여기가 뭐다? A2다. A2가 16, 3, 4, 1까지 가능한 상태고 거기서 A1까지를 더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A1들만 다시 침착하게 봐주면 되겠죠. A1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버려지고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버려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다 찾아주면 이만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되는 A1들을 제가 이렇게 다 파란색 땡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아주면 얘네들이 전부 있고 이걸 다 더하자 그랬으니까 15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나름대로 제가 찾은 이 방식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